지금은 4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초대형 환승역인 왕십리역, 처음 이름은 독도역이었고 구 신촌역처럼 작은 역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 지금은 서울에서 4번째로 복잡한 환승역이 되었습니다. 왕십리역 환승객 급증에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차역이라기보단 여러 전철 노선이 교차하는 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 역의 시작은 1911년 경원선의 개통과 함께였습니다. 당시에는 독도역이었는데 뚝섬을 말하는 옛 지명이었다고 하며 왕십리역이 된 것은 1914년이었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원래 이 역도 구 신촌역과 비슷한 규모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십리역이 수도권 전철역으로 된 것은 1978년이었습니다. 용산역에서 서빙고역을 지나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이 구간도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게 된 것인데 당시에는 용산역에서 성북역 구간을 운행했었습니다. 원래는 이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 사이에 가칭 마장역도 계획했다고 하나 이후 조용히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2호선 왕십리역이 개통한 것은 1983년이었습니다. 지금의 순환선이 있기 이전 원래 2호선 계획은 여의도, 을지로를 지나 강남 쪽으로 가는 계획이었는데 이후 순환선으로 노선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계획도 지금의 순환선 계획도 왕십리를 통과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성수역에서 왕십리역 구간은 1979년 3월에 그리고 왕십리역에서 을지로 방면은 1980년 2월에 착공했습니다. 1979년 사진을 보면 국철 왕십리역을 사이에 두고 2호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경원선 구 왕십리 역사는 아직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호선 왕십리역은 1983년 9월에 그리고 순환선이 모두 개통한 것은 1984년 5월이었습니다. 2호선 개통 이후 지도를 보면 구 왕십리 역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데 2호선 개통 이후에는 국철 왕십리역은 지하에 2호선 대합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승강장은 있지만 대합실은 2호선 대합실을 공용하는 구조였습니다. 2호선 왕십리역은 왕십리역 오거리에서부터 한양대학교 방면 6번 출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꽤 긴 편인데 1, 2, 10, 11번 이 끝쪽 출구로 나가려면 길이도 길지만 이렇게 계단을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오르락 내리락 구간이 존재합니다. 가끔 지하철 대합실에 이런 구조가 존재하는데 왕십리역의 경우 이 지하차도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동 지하차도는 성수대교 개통 후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1978년에 개통했고 2호선 착공은 그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에는 지하철 5호선이 개통합니다. 이땐 왕십리역에서부터 상일동역까지 5호선 최초 개통 구간이었고 5호선 개통에 따라 왕십리역은 국내 최초 3개 노선 환승역이 되었습니다. 5호선은 2호선, 경원선 밑으로 통과해야 해서 지하 5층 꽤 깊은 곳에 승강장이 들어섰습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5호선 왕십리역은 지하 4층에서 지하 2층 대합실 방면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중입니다. 상하행 2개씩 총 4대가 있는데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한꺼번에 시행 중이라 공사가 완료되는 올 가을까지 여기를 지난 사람들은 이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터가 이어지는 지하 2층 5호선 대합실 한쪽에도 뭔가 공사 중인데 여긴 무슨 공사인지 뒤이어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3개 노선 환승역인 종로 3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비하면 조금은 중요성이 떨어졌던 환승역이었습니다. 일단 용산에서 성북 구간 국철은 배차 간격이 꽤 긴 편이었고 2호선과 5호선 환승은 도심 구간에 3개의 역이 더 있어 이용객이 분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용산에서 성북 구간을 오가던 이른바 국철 노선은 2005년 중앙선 복산전철 개통과 함께 1호선에서 완전히 분리, 구리, 덕소 방면으로 운행했고 2014년에는 경의선과 직결 운행해 경의중앙선이 되었습니다. 2005년 중앙선으로 운영되면서 왕십리역의 환승 인원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호선 대합실을 공유했던 이 국철 왕십리역은 5호선 계획이 생긴 1990년대 유동 인구를 겨냥한 민자역사 계획이 등장합니다. 왕십리역 민자역사, 그러나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990년에는 특혜 시비가 있어서 백지화되었고 1997년 또 다른 업체가 백화점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에는 IMF 외환위기 여파로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지금의 왕십리
민자역사 기공식이 이루어져 2008년에 완공한 것입니다. 이후 중앙선 즉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별도 대합실과 개찰구가 생겼고 12번과 13번 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6-1번 출구도 생깁니다. 보통 지하철 출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기고 새로운 노선이 생겨 출구가 증설되면 이 원칙에 따라 기존 출구 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출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은 건물이 새로 들어서 자체 출구가 추가되면 다시 1 이렇게 출구 번호를 매기곤 합니다. 문제는 6-1번 하면 6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느낌을 받는데 6번 출구는 여기에 있고 6-1번은 민자역사 건너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 대합실을 경유하면 계집 표기가 딱 가로막고 있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출구를 잘못 나왔다가 혼선을 빚는 일도 생기는 것 같은데 6-1로 가야 하는데 6번으로 잘못 나왔다면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코레일 13번 출구로 들어가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분당선이 개통합니다. 오늘날 왕십리역 하면 엄청난 환승 인파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왕십리역의 환승객이 늘어난 것은 바로 이 분당선 개통 이후였습니다. 2011년 평일 기준 왕십리역의 환승 인원은 9만 명 정도 수준이었고 서울교통공사 환승역 중에서는 14번째로 환승 인원이 많은 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분당선이 왕십리역까지 연장 개통합니다. 예전에는 왕십리역에서 강남 쪽으로 가려면 2호선을 이용해야 했는데 바로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수와 잠실을 돌아서 가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 환승역이지만 강남 쪽으로의 이동은 조금 불편했는데 분당선은 설릉역을 거의 직선으로 이어버리기 때문에 단 11분 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쪽은 물론 1호선 북쪽 구간에서 경의중앙선을 이용 왕십리역에서 분당선으로 갈아타는 인원까지 늘어나 왕십리역 환승 인원은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료로도 나타나는데 2015년에는 평일 기존 환승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16만 명 정도 수준, 그리고 2025년 최근 자료에는 2역의 환승 인원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환승역 중에서 신도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고속터미널역에 이어서 4번째로 환승 인원이 많은 역입니다. 2011년 즉 14년 전과 비교해 거의 2배 가까이 환승 인원이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내 신도림이나 고속터미널역 등 다른 환승역의 환승 인원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왕십리역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십리역은 분당선 구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구간은 노선 명칭 분당선과는 큰 관계가 없고 가장 늦게 개통한 개통 연기 구간입니다. 원래 분당선 왕십리역은 1993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비 분담 문제로 인해 개통이 계속해서 연기된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공사비 전액을 분담해 지은 분당선 수서역에서 오리역 구간과 달리 왕십리역에서 수서역 구간은 토지개발공사, 서울시, 철도청 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1992년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이 사이 예상 사업비가 크게 증가해 결국 수서역에서 설릉역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설릉역에서 왕십리역 구간을 무기한 연기시켜 버립니다. 1993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구간은 2004년에 착공해 2012년에 개통했으니 분당선 구간에서 가장 복잡한 구간이 무려 19년이나 늦장 개통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십리역이 4개 노선 환승역이 되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왕십리역의 비밀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